이제 1부의 마지막 섹션을 진행을 할 건데요. 올해의 경우는 이제 코로나19부터 트럼프 행정부 이제 행정명령 등으로 비자 문의나 노동법, 이민법 문의가 좀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K부고 자문 변호사로 지금 도움 주고 계시는 최영수 자문 변호사님께서 잘안 들려? 이제 주요 사항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시간이 조금 넉넉하진 않은 상태라서 가능하시면 5시 5분까지 정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간 감사드립니다. 우리 코트라 그리고 주미대사관, 우리 미국에 나와 계신 우리 학생들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때 해마다 네, 그리고 함께 하는 게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우리 DC 가서 했었는데 좀 도움이 된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부탁받은 게 미국 그 취업 비자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빨리 한번 보시고, 이걸 하는 이유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국제기구에 대해서 우리 G4 비자라든지 이런 국제기관의 비자도 있으면 뭐 H1B라든지 다른 취업 비자를 뭐 전체적으로 보고 우리 졸업을 하면서 미국에서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은 그런 취지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걸 제가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스크린 잘 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최영수 변호사고요. 뉴욕시티에서 지금 이민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학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취업은 학생 비자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때도 두 가지 형태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CPT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공과 관련되어서 이제 졸업하기 전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이민국이라든지 뭐 신청을 보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인터내셔널 오피스에 있는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 예, 그 비자 오피스에 있는 분이 허락만 받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공 관련해 가지고 졸업 전에 학과 관련해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그 학부 같은 경우는 1년을 마친 다음에 CPT가 있고 대학원 같은 경우는 언제라도 CPT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뭐 20시간이 최대 맥시멈이고 이제 학교가 안 할 경우에 뭐 할러데이라든지 브레이크 있을 경우에는 40시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CPT를 full year 1년을 꼭 채운 경우에는 OPT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CPT를 1년 이상 하고 OPT가 안 나와서 졸업 후에 굉장히 당황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CPT의 성격이 어떤 건지를 반드시 학교와 상의해서 안 다음에 CPT를 활용하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졸업 후에 이제 어떤 취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느냐? 다 아시다시피 OPT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1년 동안 전공 관련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곳 그런 프로그램이 OP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1년이 주어지고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졸업 프로그램이 마치기 전에 90일 전 그리고 졸업 후에 60일 전에는 반드시 이민국에다가 I-765라는 양식을 파일을 해서 예, 그걸 받아야지만 OPT가 된다. 어떤 분들이 졸업을 하는데 OPT를 그 이민국에 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모르고 있다가 한국을 나가야 되는 수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졸업하기 전에 프로그램 마치기 전에 90일 전에부터 신청할 수 있고 그리고 졸업한 후에 60일 안에 해야 된다. 그 전에도 못하고 그 이후에도 못한다는 거. 그래서 90, 60일을 꼭 인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아시다시피 이 OPT라는 것은 그냥 아주 굉장히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어느 한 그 직장에 매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반드시 본인 전공과 매치가 되는 곳에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20 몇 년 전에 저도 로스쿨을 마치고 OPT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이후에 메이저하고 관련돼 있는 직장에서만 OPT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그 졸업하기 90일, 60일, 그리고 졸업 후 60일 후에 EAD 카드를 이민국으로부터 받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코비드 영향으로 EAD 노동카드 받기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90일이 되면은 바로 신청을 해서 노동카드를 받고 그 다음에 노동카드를 받은 이후에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예, 1년이 주어지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를 마치고 예를 들면 대학원으로 갔을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1년의 OPT가 있다. 박사를 마친 경우에도 또 1년의 OPT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OPT 기간 중에 뭐 이렇게 이제 메이저 관련돼 있는 직장에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혹시 이제 인플로이먼트의 변경이 있다든지 또는 인플로이먼트가 터미네이트 됐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10일 안에 학교로 연락을 해서 반드시 고지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OPT를 하면서 1년을 할 수가 있는데 일수 계산해 가지고 총 90일 이상을 실직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OPT가 취소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스템 OPT 같은 경우는 150일이 제한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1년이 보통 일반적인 OPT 기간인데 스템 분야에 계신 분들은 24개월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총 3년간을 OPT 기간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뭐 아시다시피 누구나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과학이라든지 기술, 그다음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수학 이 관련돼 있는 학과만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STEM OPT는 그러니까 모든 직장에 가능한 건 아니고요. 나를 고용하고 하려고 하는 직장에서 반드시 이민국의 E-Verify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STEM OPT를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또는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해당 직장에서 이 E-Verify 시스템에 등록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확인을 한 다음에 우리 OPT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H1B 갭인데요. 사실 이게 이제 좀 이따가 H1B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만은 우리가 졸업을 하고 1년간 OPT를 하면서 또는 뭐 3년간 이제 STEM OPT를 하면서 이제 H1B를 신청했다고 가정을 할 때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1년을 일단 놓고 보면은 우리가 1년 안에 H1B를 신청했어요. 전문직 취업 비자. 자, 그럴 경우에는 해마다 10월 1일부터 이제 H1B가 성립됐을 경우에 이제 10월 1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10월 1일 전에 OPT가 끝나더라도 자동적으로 10월 1일까지 연장이 되고 그리고 일까지 할 수 있다. 10월 1일까지.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근데 만약에 OPT가 끝나고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60일 있습니다. 학생 비자가. 그러면 60일 사이에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질문인데, 예, 그거는 10월 1일까지 연장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일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OPT가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끝날 경우에는 이 캡 그러니까 10월 1일까지 자동 연장되는 조항의 혜택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점에서 제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저도 유학생 출신인데 졸업을 하고 잡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데 오래 전입니다만은. 그래서 요즘에 또 저희 로펌에 또 새로 들어오신 우리 변호사님들과 얘기를 나누고 지금 필요한 어떤 잡시킹 팁이 있느냐. 예, 그래서 제가 상의를 해보고 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졸업을 앞두고 잡을 찾는 데 있어서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GPA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재학 중에 반드시 전공 관련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졸업을 하면은 뭐 공채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기간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개 모집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뭐 이런 인턴십이라든지 또는 뭐 소위 건을 통해 가지고 커넥션을 통해 가지고 취업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만 4년 열심히 해갖고는 되지 않는 게 미국의 잡시장입니다. 그래서 전공 관련해 가지고 반드시 인턴십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선배님들의 어떤 그런 회사에서도 가서 뭐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졸업을 하고 이제 그 인플로이먼트를 찾았어요. 근데 많은 부분이 이 비자 스폰서십을 못하기 때문에 이 직장을 잡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졸업을 하고 외국인으로서 뉴욕에 있는 카운티의 그 변호사로서 일을 하려고 원서를 냈는데 늘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비자 스폰서십입니다. 우리는 이제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비자에 대해서 잘 압니다만은 특히 미국 그 회사라든지 또는 이런 기업, 공기업이라든지 또는 정부 같은 경우는 이 비자 스폰서십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차 면접을 하고 2차 면접을 했을 때에 이 비자 스폰서십 이슈를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내가 외국 사람이니까 비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 경험상. 그래서 연봉 협상까지 마치고 난 이후에 이 비자에 대해서는 고지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정보를 인플로이한테 주면은 복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플로이한테는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내가 변호사를 선임할 테니까 그 변호사에 의해서 뭐 간단하게 프로세싱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인플로이어들은 뭐 서명만 해주면 된다. 뭐 이런 형태로 좀 너무 큰 부담을 주지 않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졸업을 하고 이제 대부분이 H-1B를 받습니다. 물론 이제 국제기구로 가신 분들은 G4 비자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자, H-1B를 갖고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풀타임으로 이제 고용이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좀 그 인플로이어 중에서 이제 그 파이낸스가 좀 작은 기업이라는 이럴 경우에는 풀타임으로 고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베일링 웨이지가 높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도 제가 보기에는 파트타임으로 해서 H-1B로 잡고 일단은 H-1B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0월 1일 날부터 이제 매년 H-1B가 시작을 되는데 일단 H-1B가 일단은 그 쿼타에 적용이 되어서 승인이 되면은 뭐 예를 들면 한 달 이후에도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하는 H-1B는 징검다리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그 노동 조건이 좋지 않는다. 예를 들면 파타임으로 해야 된다든지 또는 뭐 급여가 좀 적다든지 또는 뭐 조금 맞지 않는 그 어떤 분야라든지 네, 그런 거 있다 할지라도 일단은 H-1B를 받는 게 일단은 우선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금 나한테는 좋지 않지만 잡 오퍼가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받아들이고 신청을 하는 뭐 그런 또 여유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데 우리가 졸업하기 전에 이 4년 반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데 아까 첫 번째도 말씀드렸듯이 미리미리 이 잡을 좀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OPT가 끝나기 전에 OPT가 1년인데 OPT를 하자마자 H-1B에 대한 또는 다른 취업 비자에 대한 그런 여건을 미리미리 알아보고 꼭 그 졸업보다는 이 취업에 집중을 해서 이제 이런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5가지인데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국에서 취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냐? 뭐 아시다시피 학생 비자가 있어야지만 공부를 할 수 있듯이 취업 비자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취업 비자 없이 일을 했을 경우에는 소위 불법 체류가 되는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제가 스크린에 올려놨습니다만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1B 일반적으로 전문직 취업 비자라고 해서 대학생들 졸업하고 하는 거고요. J1 연수 비자, L1은 저기 주재원 비자로 합니다. 한국에 주재원으로 주재원이 이렇게 미국에 와서 취업하는 경우. O1은 보통 졸업생들에게 주어지는데
특기자라든지 뭐 예술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특출한 그런 그 능력이 있는 분들. P1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 이제 좀 유명한 그런 체육인인데 뭐 한국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태권도 4단 이상 태권도 사범님들의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1은 종교 비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신학대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특히 음악 같은 경우는 교회 같은 데서 반주자로서 또 종교 비자를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E2 비자 같은 경우는 소액 투자 비자입니다. 그래서 뭐 10만 불, 20만 불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본인 회사를 만들고 본인이 투자해서 그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스폰서가 없다든지 조건이 힘든 경우, 퀄리피케이션 문제가 있을 경우에 돈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E2 비자가 굉장히 맞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기관에서 할 수 있는 G 비자 뭐 이렇게 있겠습니다. 자, 먼저 H1B부터 보겠습니다. 물론 다들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가장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시다시피 H1B는 전문직 취업 비자로서 대학생, 그러니까 대학 학위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예외적으로 이제 그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럼 할 수 없느냐?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년 대학교를 볼 때 이 1년 그 학교에서 1년을 학교 외에 그 경험 3년으로 쳐줍니다. 그래서 12년의 경력이 있으면 대학교 학위와 가름하는데 뭐 그것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전문직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석사라든지 박사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됐던 게 트럼프 정부 들어서고 이 H1B를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마 언론에 나왔을 텐데, 그래서 이 스페셜티 아큐페이션이라는 전문직이라는 이 정의상 요건을 굉장히 높이면서 많은 분들이 그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H1B의 스페셜티 아큐페이션 군이 있습니다. 변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뭐 CPA라든지 이렇게 아주 티피컬한 그런 그 스페셜티 아큐페이션도 있지만 굉장히 좀 모호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학과라든지 그리고 그 H1B가 본인 스페셜티 아큐페이션에 해당되는지는 전문 변호사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제 그 H1B는 prevailing wage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싸게 외국 사람들을 들일 수 없는, 그래서 각 분야마다 노동청에서 정해놓은 그 이상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학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는 일하고 기본적으로 밀접하게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으면은 H1B가 되지 않는다는 거, 뭐 그 요건도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H1B는 아시다시피 6년을 받습니다. 성인이 됐을 경우에 3년, 그 다음에 연장을 해서 3년. 그리고 이제 6년이 끝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연장이 가능하겠습니다. 첫 번째, H1B 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했을 때에 영주권 1단계가 노동청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레이블 서티피케이션을 파일을 하고 365일이 지났으면은 6년이 지나도 1년씩 계속 연장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단계, 취업 영주권의 2단계가 I-140단계입니다. 그러면 I-140단계가 승인됐을 경우에는 6년이 끝나더라도 3년씩 계속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H1B를 하고 이제 그 영주권을 보통 신청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늦게 뭐 예를 들면 4년, 5년 돼가지고 영주권을 시작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첫 번째 연장, 그게 4년째 됩니다. 그때부터는 영주권을 시작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H1B는 6만 5천 개가 지금 쿼타로 있고요. 한 3대 1, 4대 1 정도. 그래서 추첨을 하는데 굉장히 이게 경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시다시피 또 3월 1일부터 추첨을 먼저 하고 추첨이 된 신청자에 대해서만 4월 1일부터 접수를 받는, 옛날에는 신청서를 다 보낸 다음에 사실은 추첨을 했는데 그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먼저 추첨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추천된 자에 한해서 신청서를 받는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에서 석사를 나오신 분들은 2만 개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첨에 유리하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뭐 교수라든지 뭐 그런 분들은 쿼타에 상관없이 언제라도 그 H1B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알아두셔야 될 게 H1B 같은 경우는 일단 아까 그 10월 1일부터 매년 시작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뭐 잡이 안 좋다든지 갑자기 또 이렇게 뭐 터미네이트 됐다든지 잡이 자 그럴 경우에도 H1B가 일단 승인이 되고 10월 1일이 지난 경우에는 언제라도 다른 그 쿼타에 상관없이 다른 직장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그 두 번째 회사 옮기는 회사에 에서 H1B를 페티션만 하고 승인 나오기 전에 바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네, 기억해 주시고요. 네, H1B 같은 경우 특히 코비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재택 수업을 한다, 재택으로 일을 한다든지 그리고 많은 부분이 이 고용이 종결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이민국에서도 이런 걸 감안을 해서 reasonable time이라는 어떤 그걸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H1B가 터미네이트 됐을 경우에는 그 사정을 충분히 이민국에 소명을 하면은 어느 정도의 그 터미네이션 이후의 신청을 유예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음을 한번 주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트럼프 정부에서 많은 이 해외 취업을 제한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했는데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H1B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자, 5월인데요. 특히 이제 음악이라든지 뭐 무용이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전공을 하신 분들은 H1B보다는 보통 5원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H1B는 쿼타가 있기 때문에 뭐 추첨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특혜자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은 5원을 고려해서 신청하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J1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많이 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웨스트 프로그램도 J1을 통해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J1을 스폰서하는 그 회사라든지 기관, 그걸 스폰서링 인스티튜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충분히 문의를 해서 가장 그 적합한 J1을 받도록 하고요. J1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 프로그램 마친 다음에 2년간 해외에 거주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신청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다른 취업 비자로 옮길 때에 2년 그 해외 거주 의무가 있는 J1 같은 경우는 반드시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에 웨이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많은 부분들이 J1에 2년 해외 거주 의무가 없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 DS2019라든지 J1 비자에 이런 의무 사항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투 비자는 이런 겁니다. 본인이 돈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취업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굉장히 어려울 경우에 본인이 돈을 한국에서 가져와서 투자를 해서 회사를 설립해서 본인이 영업을 하는 네, 그런 겁니다. 그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마 좀 해당을 얻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국제기구에 대해서 이제 취업에 대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대부분의 이제 국제기구는 G 비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네 번째 G4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UN이라든지 월드뱅크, IMF, IDB 이런 거 같은 여기에서 취업할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나 아니면 한국에서 G4를 받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틀란틱 카운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H1B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건 한번 직접 아틀란틱 카운슬에 문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비자가 되는지. 자, 그래서 G4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오시는 분, 프린시플에 대해서 주는 거고요. 배우자. 예, 배우자 같은 경우도 이제 EAD 카드를 신청을 해서 받으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세 미만 자녀. 예, 일할 수 있고요. 그리고 21세가 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이런 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같이 올 수 있다. G4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한국에서 그 받을 때는 뭐 비자 피도 없고 그냥 뭐 DS 160이라는 거, 그 다음에 사진, 여권, 그리고 그 국제기구에서 발부한 디플로매틱 노트, 예, 이런 걸 가지고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미국에 계신 분들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그 G4 비자 스테이터스로 체인지 오브 스테이터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올 경우에는 비자가